안녕하세요. 빅스5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 위젯인 그리드 위젯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이 그리드는요, 지난번 대시보드 위에 올려졌던 그 그리드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스타일만 조금 바꾸어졌을 뿐이고 동일한 그리드입니다. 저는 이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서 빅스5 웹페이지에 나타난 샘플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리드 스타일 제어, 개별 스타일명에 의한 스타일 지정에 가시면 샘플 그리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F12번을 눌러서 소스 탭에 샘플 프레임을 보시면 style name.html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그리드의 소스 문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소스 문서를 복사해서 제 입맛에 맞게 몇 가지를 수정하여서 저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만든 문서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 태그에는요, 빅스5 그리드를 만들기 위한 CSS나 자바스크립트 정보들을 담은 문서들을 임포트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ody 태그에 가면 그리드가 놓여질 div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 div의 id는 그리드 홀더이어야 하고 스타일은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스크립트 태그인데요. 맨 위에를 보시면 asset path를 설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ix5.grid.create에 5가지 파라미터를 던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들 그리드의 id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드가 담겨질 div의 id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그 그리드의 규격을 다 사용할지 그 비율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가 그리드를 만들 펑션을 정의한 것인데요. 이 펑션을 jsvars라는 변수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부분이어서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set layout과 set data 부분은 보셔야 합니다.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레이아웃과 데이터입니다. 빅스5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레이아웃과 그 데이터를 밖에 문서에다가 만들어 놓고 불러오는 방식이며, 두 번째 방식은 바로 이 HTML 문서 안에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빅스5를 쓰실 때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쿼리문을 통해서 불러와서 AJAX 같은 기능을 통해서 화면에 뿌려주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모든 독자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구성 요소를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데이터를 위키백과에서 가져왔는데요. 날짜와 나라와 사망자, 확진자, 회복자, 그리고 그 나라의 국기 순으로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이제 레이아웃 방면으로 가겠습니다. 레이아웃 방면은요, XML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빅스5 태그로 시작해서 빅스5 태그로 마칩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이 태그로 그 안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넘버 포매터라는 태그는요, 숫자에서 1000단위를 표시하기 위한 태그입니다. 아이디를 주었고요. 1000단위에서 끊어줄래? 라는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해놓고 여기에 있는 이 아이디를 밑에서 갖다 쓰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있는 태그는 데이터 그리드라는 태그인데요. 이 데이터 그리드라는 태그 안에서 컬럼들이 정의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리드를 보시면 5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컬럼을 정의하기 위해서 여기에 데이터 그리드 컬럼 태그가 존재합니다. 먼저는 데이터 필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은 이 컬럼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은가, 그것을 정의한 것입니다. 저는 나라라는 키값을 가진 데이터를 여기다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적었고요. 하지만 헤더의 이름은 국가라고 해다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그리드 컬럼 태그를 보면 이번에는 flag이라는 키값을 가져와 다오 한 것이고요. 하지만 헤더의 이름은 국기라고 해다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템 렌더러라는 속성을 썼습니다. 여기 그리드를 보시면 이 국기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아이템 렌더러라는 속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빅스5 웹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렌더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들어가는 컬럼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조하였습니다. 렌더러는 다만 이미지뿐 아니라 아이콘이나 체크박스도 있기 때문에 이 렌더러 섹션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미지 아이템이라고 아이템 렌더러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컬럼들을 데이터 필드에 적어 놓았습니다. 포매터도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컬럼 정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은 스타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빅스
X5에서 스타일을 주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는 데이터 그리드라는 태그에 스타일 네임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스타일을 주었습니다. 스타일 네임이라는 속성에 스타일 이름을 정의하고요. 밑에 있는 스타일 태그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앞에 점을 찍는다는 겁니다. 점 찍고 여기에 있는 그리드 스타일 네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컬리 브레이스를 통해서 CSS를 구현하였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헤더 스타일 네임입니다. 이 헤더 스타일 네임은 여기 보시면 헤더 부분에 스타일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행이 번갈아 가면서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헤더 부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헤더 스타일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그 속성에 대한 정의를 밑에서 해주었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주의해야 될 점은 앞에 점을 찍고 이름을 적어준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쉽게 스타일을 갖다 썼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더 쉽게 만들기 위해 템플릿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템플릿 문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샘플에서 그리드 template.html 문서를 찾아봅니다. 여기 있네요. 이것을 복사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노트패드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헤드 태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파일들을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레이아웃도 갖다 붙이기만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밑에서는요, 그리드 데이터라는 변수 안에다가 데이터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디 태그에서도 그리드 홀더를 만들어주고 스타일까지 디폴트로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웹페이지에서 이 레이아웃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만든 문서에서는 이 레이아웃을 스트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플러스 기호와 홀다운표가 반복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이제 웹페이지에 와서 이 밑에 있는 레이아웃 부분에 있는 이 코드들을 복사해서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레이아웃인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놓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도 여기에 복사해서 붙여 놓겠습니다. 이제 레이아웃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 볼까요? 먼저 천 단위로 숫자를 끊어서 표현할 수 있는 포맷을 만들어 주기 위해 넘버 포매터라는 태그를 만들고 아이디를 주어서 밑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그리드 태그에서 수정을 해볼까요? 정렬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속성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얼라인도 컬럼마다 설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없애도록 하고요. 로우 하이트는 저희는 디폴트 값을 쓰기로 하고 헤더 하이트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럼을 변경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5개의 컬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각 컬럼의 아이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아이디도 지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든 컬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데이터 필드하고 헤더 텍스트 그리고 with 텍스트 얼라인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텍스트 이퀄 일단은 국가라고 적어주고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idth를 일단 40으로 주도록 하고요. 텍스트 얼라인이 센터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버 포매터를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컬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붓기에서는 아이템 렌더러라는 속성을 사용했습니다. 이미지 아이템이었죠. 네, 이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필드의 값은 나라였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이 2번 들어가 있네요. 하나는 지우도록 하고요. 여기서 헤더 텍스트는 붓기였죠. 그리고 데이터 필드의 값은 플래그였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은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미지가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미지의 길이는 짧기 때문에 2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이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확진자 헤더 텍스트와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고요. 여기서도 텍스트 얼라인이 반복이 됩니다. 지워주고요. 여기는 사망자이겠죠? 회복자입니다. 이제 스타일의 규격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우리의 그리드의 규격은 500, 540 정도로 만들게요. 자, 이제 되었을까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그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코로나 현황에 관한 맵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